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며칠째 정말 푹푹 찌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더워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물 많이 드세요 하고 저희가 권장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맹물을 계속 마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럴 때 레몬이나 뭐 오렌지, 오이 같은 과일이나 채소를 이렇게 얇게 썰어서 물통에 같이 넣어가지고 다니시면요, 확실히 물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수분 보충하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또 이 탄산수에 곁들여 먹어도 맛이 좋더라고요. 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근육에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피로감이 쌓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온열 질환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수분 부족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물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에게 날씨 정보를 들어야 할 텐데요. 날씨 물어보기가 무서워요. 네, 하지만 대비를 해야겠죠. 이설아 캐스터, 오늘의 날씨 전해주시죠. 네, 폭염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계속 확대, 강화되면서 현재 전국 모든 지역의 폭염주의보가 짙은 색으로 보이는 충북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전국이 뜨겁게 달아올라 간밤에도 그 열기가 식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은 25.9도, 광주는 26.4도, 대구는 25.7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벌써 닷새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이 32도, 광주가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경상남북도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원인은 우리나라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밤에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열대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현재 기온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폭염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북한에서 내려오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목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주로 중부지방에 막바지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무더위를 날려버릴 맛있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사카로 떠나볼 텐데요. 손은록 리포터. 네, 정말 우리 한식에 아주 그냥 푹 빠져버린 총 20여 개국의 세계인들이 각 나라에서 한식 경합을 펼칩니다. 그 첫 번째 격전지 바로 일본 오사카인데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치열했던 예선 현장 지금 출발합니다. 일본의 오랜 전통과 문화를 간직한 오사카. 해상무역의 중심지이자 독특한 식문화가 발달한 곳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한국의 맛 콘테스트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본선대회 출전권을 놓고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대결.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개성 만점의 한식들이 가득한데요. 그 맛있는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여러 나라의 문화가 공존하는 오사카에서 한식 열풍에 일조한 또 다른 바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인데? 방탄소년단 노래 아니에요? 네, 바로 K-팝의 열풍인데요. 오사카에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춤을 가르치는 전문 스튜디오까지 등장했습니다. 열심히 하죠. 진짜 잘 춘다. 되게 잘하네요. そうです。音楽がすごい好きで、大阪とか日本でもカバーダンスグループがあるぐらいすごい人気なので、それを見て自分もステージとか立ってやりたいなと思ったので。 저도 보기만 할 수 없죠. 모처럼 리듬을 좀 타봤는데요. 제가 걸그룹 데뷔해도 될까요? 자, 어쨌든 그래도 K-팝 덕분에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류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좀 유행을 탔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문화? 그러니까 보통 레슨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같이 뭐 삼겹살을 먹으러 간다든지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삼계탕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 음식 문화를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분주해진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 음식 전문점입니다. 한국적이에요.
내부가 마치 한국의 민속촌으로 옮겨놓은 것처럼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장식이 되어 있죠. 한국의 옛 시골집을 닮은 구조입니다. 정갈한 상차림과 맛깔스러운 밑반찬도 손님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데요. 韓国ドラマを見てるお友達が多くて、そこからですよね。ここのお店もすごく美味しいので、チヂミの焼き方をちょっと研究して自分でも真似して 연구까지 하시는. トライしてます。 네,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 집은요, 육수 불고기가 유명한데요. 적당히 부드럽고 달달한 불고기가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저와 함께한 이 조재기 셰프님도 말없이 아주 잘 드시더라고요. 맛있는데요? 하루에 먹는 만한 너무 똑같아요. 사장님만의 비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아, 재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요즘에 일본은 배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직접 배를 갖다 쓰거든요. 사장님의 한결같은 정성이 느껴집니다. 저도 한국에서 셰프인데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런데요. 요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즉석 이벤트를 해봤는데요. 오, 조재기 셰프 드디어 실력 발휘하시는 건가요? 야, 요리하는 모습 보니까 셰프 많긴 많네요. 주방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간단한 요리를 선보이기로 했는데요. 어떤 요리인지 짐작되시나요? 보글보글 추억의 부대찌개입니다. 30년 전에 먹던 부대찌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한식 전문점을 운영한 분인데 부대찌개 한 그릇에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다 뿌듯했습니다. 한식을 못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 어머님한테 김치 담그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진짜요? 그때 맛보다 지금 이게 훨씬 더 진하고 맛있어요. 아까 셰프님이 그 하실 때 그 돼지고기를 살짝 꺾어서 하시는 게 포인트 같았어요. 무려 30년 전부터 이 한식의 맛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분인데요. 덕분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한식을 사랑해 주시겠죠. 한식이 건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고 추천해드리고 싶고 드시게 하고 싶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밝았습니다. 세계 한국의 맛 콘테스트 오사카 예선전이 펼쳐지는 날인데요. 大阪で開かれるということはですね、それだけ韓国の食に対する趣、また熱情、それから関心が高いということで、この大阪で開かれ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일본 각지에서 다양한 한식 애호가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중 16명의 참가자들이 선발됐는데요. 예선조 참가자들은 한국의 식재료를 활용해서 1시간 내에 일품 요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치하라 씨는 오징어를 활용한 요리를 준비한 것 같네요. オジンオスンデっていうイカに強いものをした料理を薬膳料理を薬膳のことを 외국분이 만드는 오징어인데요. 薬食同源っていう食べるものも薬で食だっていう考え方が韓国料理も同じなので 요리 시간이 짧다 보니까 참가자들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미나토 신지 씨도 자신만의 재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매운탕입니다. 육수하고 지금 우리 다들기는 끓여 없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가져갔습니다. 이게 또 이 비밀입니다. 매운탕의 기본이 되는 생선을 잘 다듬어야겠죠. 그리고 부드러운 매운탕을 만들기 위해서 매운맛을 줄이고 고기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사위원들도 요리 상황을 살펴보는데요. 저 양념이 중요한 비법 같죠? 저는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자, 그때 한 참가자가 다급한 표정으로 뛰었습니다. 요리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낯선 환경에서 긴장하다 보니까 또 이런 실수도 나올 수 있겠죠. 심사위원들은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음식의 맛과 구성, 위생 상태 등을 살피면서 부주하게 움직입니다. 3, 2, 1, 終了です。
네, 이제 오사카를 대표할 한식 우승자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총 16가지의 개성 넘치는 한식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관문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음식을 소개하는 겁니다. 한식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까요?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우리가 단순히 한국 요리하면 맵고 짜고 이런 걸로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진짜 좋은 맛을 더 깊게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올해 4번째를 맞는 세계 한국의 맛 콘테스트 오사카 예선전의 결과 발표만 남았습니다. 떡갈비를 선보였던 사사모토 씨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떡갈비를 먹는 순간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요리라고 했는데요. 두툼하게 쌓아 올린 떡갈비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부드럽고 먹기 좋은 오징어 순대가 장려상을 받았네요. 울산의 정자미역을 사용한 돌미역국은 안타깝게 2위입니다. 자, 긴장되는 순간 우승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오사카 예선전의 우승은 매운탕을 선보였던 미나토 신지가 차지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일반 매운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자, 그럼 어떤 점이 다른 한식들보다 더 뛰어났을까요? 저도 요리를 40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좋아하는데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좋고요. 네, 기대하고 나중에 음색이 되게 이게 주로 생각했다가 너무 긴장했다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식 탐험대의 맛있는 도전, 내일은 꿈의 도시 LA로 갑니다. 미국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푸드트럭의 매콤한 맛을 비롯해서 한식 열풍을 공개할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실 거죠? 지구촌은 지금 권재관입니다. 지난 19일 타이완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광버스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요. 중국인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는데요. 이 승객 가운데는 어린이도 3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구촌은 지금 시작합니다. 타이완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버스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버스 안에는 여행을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버스는 앞부분에서 연기가 나며 도로 난간을 들이받았고 이어 버스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는데요. 승객들은 버스에서 탈출하기 위해 문을 열었지만 오히려 바람으로 인해 불이 더 빠르게 번졌다고 합니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사람들이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전원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버스 안에 12개의 탈출구가 있었지만 사용 방법을 몰랐던 승객들에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현재 화재의 원인은 버스 내 전기 제품 사용으로 인해 과부하로 추정되고 타이완 정부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사는 멜리사 씨는 얼마 전 끔찍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이 작은 동전들인데요. It was just horrible pain I've never felt before in my life. The pennies were right here. I lifted my cap and they fell onto my seat like in here.
통행료를 내놓은 남은 동전을 차에 든 게 화근이었습니다. 한여름 동전이 강한 직사광선에 노출되면서 뜨겁게 달아올랐고 이 사실을 몰랐던 멜리사 씨가 운전석에 앉는 순간 허벅지에 3도 화상을 입고 만 겁니다. 어머. 오. 사고 차량에 오를 때마다 좌석을 살핀다는 멜리사 씨. All parents, everybody needs to watch for coins in their seat because it does burn, and I would hate to see a child with these kind of burns on their legs. 야. 우리 아침이 좋다 시청자 여러분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해야겠네요. 다음은 신나는 소식. 최근 미국에서 브루클린 부부의 특별한 결혼식이 화제입니다. 일단 화제가 된 이유는요. 첫 번째, 미국 뉴욕 맨하튼과 스탠튼 아일랜드를 사이를 무료로 항해하는 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 특별합니다. 피로연 장소가요, 뉴욕 지하철 역사 안이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퇴근 시간에 딱 맞춰 시작된 피로연. 이곳을 지나던 사람 모두가 하객이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저 보세요. We didn't have a permit. We're with a bunch of strangers. It was rush hour. A lot of things could have went wrong, but it really went off without a hitch. It was the most fun day of my life.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줄 만큼 브루클린 부부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이곳은 멕시코 카보 해안입니다. 서핑을 즐기던 한 남성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면 위로 하나 둘, 자 뛰어오르는 거 저거 뭔가 보여요. 마치 새처럼 보이는 이것 바로 가오리인데요. 수많은 가오리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 있는 도중 포착된 장면입니다. 가오리가 무리로 뛰어오르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모습이 장관인 건 확실하죠. 한 여성이 여행 가방을 눕히더니 손잡이를 꺼내고 유유히 이동합니다. 여행 가방을 힘겹게 끌고 가는 남성보다 3배 빨리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방에 앉아 페달을 누르면 시속 12km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야. 미국의 한 사업가가 개발한 전동 여행 가방인데요. 가방 부피의 80%가 저장 공간이며 무게는 약 8.6kg라고 합니다. 내년이면 상용화되는 전동 여행 가방 가격은요, 우리 돈으로 약 113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진다고 하니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지구촌은 지금이었습니다. 탐나네요.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뉴스와 이슈 확인하겠습니다. 강승화 아나운서. 네, 몸이 많이 아픈 암 환자들에게 가짜 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한 게요. 가짜 약도 가짜 약이지만 이 약을 화장실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꼭 봐야 하는 뉴스 앤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회수한 약품들인데요. 마실 수 있는 음료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환까지 만들었습니다. 모두 암 환자들에게 판매했던 건데요. 업체 대표는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암 환자들을 현혹시키게 됐습니다. 우리가 뿌리면 즉시 눈동자 백내병이 잘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뿌렸잖아요. 지금 허리가 보입니다. 마셔버리면 그냥 거짓말같이 그냥 하하하하 막 웃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아프니까. 거짓말이죠? 약을 뿌리고 먹었을 뿐인데 병이 나았다고 말하네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경찰이 현장을 급습하자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는 업체 직원들. 여기 계신 분들 힘든 걸 보여주세요. 예, 사무실 한쪽에는요, 약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버젓이 상표도 붙어 있었지만 모두 검증되지 않은 약품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암이 낫는다고 판매를 했다고 하네요. 제조 방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만든 거 이 환자들한테 팔아먹었구만 여기서. 네, 화장실이었는데요. 발견된 것들은요. 이거 영상 같은데. 아니 그거 무슨 저기 발효한 거 그거. 사무실 곳곳 재료를 쌓아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미쳐서. 어머. 만병통치약으로 광고를 했지만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약품에 불과했고요. 심지어 원가 대비 10배가 넘는 풍리를 취했습니다. 업체 대표 강모 씨 박사라고 소개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고졸 출신
거짓학이었다고 합니다. 이 식품을 암 환자 등 난치병 환자들에게 치료에는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백시 7명한테 1억 수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을 입건해서 2명을 식품생법 및 사기죄로 구속하는 사건입니다. 절박한 심경의 환자들을 울린 사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 구로구형 주택가인데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죠. 사람들의 시선이 향한 곳 4층짜리 건물 옥상에 한 남성이 보입니다. 한 손은 난간을 붙잡았고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가 보이시나요? 저 창문에 들어가면 되는데. 저 왜 애기 가지고 그래? 자신의 3살 난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아내와의 재결합을 요구하며 어린 딸과 함께 투신하려고 했던 겁니다. 고소했을 때는 그 아기가 이게 무릎 쪽에 이거 찰가상마 입은 상태고 좀 놀란 상태죠.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와 10여 분간의 대치 끝에 다행히 무사히 구조됐고요. 딸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그의 위험한 행동 끝났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고요. 경찰은 인질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러시면 절대 안 되죠. 아우, 어떻게 딸을 담보. 그러니까요. 배우 이진욱 씨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인의 무고 상대방이 혐의가 드러나고 무고하는 있습니다.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씨가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로써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했죠. 고소인 측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서는 상해가 생길 수 없다며 상해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핵심이 됐던 내용은 상해 진단서 부분이었습니다. 아주 대립되는 그런 정황들이 있었던 것이 이진욱 씨는 몸이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이진욱 씨 측은 사건 발생 이틀 후에 촬영된 사진과 진단서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또 이진욱 씨는 어떤 관계 이후에 그 여성분이 그린 그림 같은 걸 보여주기도 했었고 새로 산 오디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자랑을 했었다. 그렇게 좋은 감정을 나눴었는데 내가 어떻게 성폭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반박을 했었고요. 적극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된 양측의 주장인데요. 이에 대한 고소인의 주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이진욱 씨가 들어와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 왜 그러면 반항하지 못했나라고 했을 때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위에는 집주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반항을 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고소인의 변호인단은 갑작스레 사임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짤막한 브리핑이라도 했다는 것은 어떤 무고에 대해서 적지 않은 그런 어떤 법적인 처벌,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이 되어지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배우 이진욱 씨 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조사 결과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얼마 전 한 공방 주인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범인을 찾는다며 해당 글을 올렸는데요. 곧 수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저희 테라스에 항상 성묘들이 한 3-4마리 정도가 이제 상주해 있으면서 밥도 먹고 쉬고, 제가 출근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좀 마음을 놓고 여기서 이제 자는 편이에요. 안심하고 제가 안에 있으니까. 화면 속이고 주민이 운영하는 공방의 테라스고요. 고양이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새끼 고양이를 내던집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요. 남성은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공방 안에 있던 주인은 놀라서 밖에 나왔지만요. 새끼 고양이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유. 네, 대낮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가게 밖 CCTV 화면을 본 화면을 통해 남성의 범행을 본 주인.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지금 계속 수면제 없으면 지금 잘 못 자는 상황이고 계속 장면이 떠오르다 보니까. 인근 상가의 목격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저도 봤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화도 나고 그렇게 하고 갔다는 것 자체가. 길에서 그렇게 죽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좀 슬프죠. 아직 이 남성 잡히지 않았고요. 네티즌과 주민을 통해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시내버스인데요.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버스를 세웁니다. 무슨 일일까요?
알고 봤더니 축 늘어진 채 앉아있는 고령의 할머니가 계시죠. 이를 목격한 경찰이 위급한 상황을 인지해서 곧바로 뛰어온 건데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바닥에 눕혀서 기도를 확보하고요. 구조대원과 통화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숨을 내쉬기 시작한 할머니. 뒤이어 도착한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후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뛰어난 직감으로 할머니를 구조한 주인공, 2달 된 신임 순경이라고 하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느낌이 이상해서 좌석을 쳐다보니 할머니 한 분이 축 늘어져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은 편이라 아마 심폐소생술까지 실시하지 못하였을 것 같은데 제가 입은 제복의 사명감이 그 두려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경찰관이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진실 경찰관이네요. 네. 자, 무더위에 지친 기력 살려주는데 보양식이 제격이죠. 삼계탕 보양식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토종 삼계탕, 가격은 비싸지만 인기는 최고죠. 하지만 일부 판매되고 있는 토종 삼계탕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의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간판부터 토종이라고 내건 이 식당. 손님들로 만석이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4번 먹어. 거의 토종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이거 된다고요? 메뉴판 밑에는요, 원산지가 토종 달걀이라고 적혀 있죠. 딱 쓰여 있습니다. 그러네요. 토종 삼계탕 제작진이 직접 주문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뚝배기 삼계탕인데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뭐가 토종이고 뭐가 아닌지 쉽게 구별은 안 됩니다.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삼계는 깨매나 뚝배기가 토종탕은 2,000원 한 거. 나 먹어봐. 삼계. 토종 삼계탕. 그래서 식당 종업원에게 확인을 했는데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 토종 딸기라고 했습니다. 과연 진짜 토종 딸기를 사용한 삼계탕이 맞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가 토종 삼계탕을 포장 구매해서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한우 토종닭협회 문정진 부회장인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꼼꼼히 살펴보시죠. 와, 차이점들이 백세미가 3개, 그리고 웅추가 하나, 토종닭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토종 삼계탕이 하나도 없다네요? 제작진이 다녀간 식당에서는 토종 딸기 아닌 백세미와 웅추를 쓰고 있었습니다. 백세미가 뭐냐면요, 육용종계와 외래종 산란계 간의 교배로 만들어진 달기고요. 웅추는요, 산란용 닭종자의 수평아리로 40-50일 정도 사육한 뒤에 출하되는 달기입니다. 그에 반해 토종닭은 정해진 기준 하에 협회에서 인증한 품종만을 의미하는데요. 웅추와 백세미 차이를 볼까요? 가슴이 뾰족한 건 웅추고요. 넓적하고 살이 많은 건 백세미입니다. 삼계용으로 자주 쓰이는 백세미, 진짜 토종 삼계탕과 비교해보면요, 달걀 모습보다 차이가 나고요. 살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종 딸기의 모공이 더욱더 도드라져 있죠. 토종닭은 종계로서의 관리가 다 되고 있고 백세미는 종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정부에서 관리가 안 돼. 질병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 항생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예, 일부 식당 관계자는 솔직하게 털어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토종닭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이름이 토종 삼계탕이고요. 토종닭이? 아니지. 이거는 삼계탕이니까 뼈가리. 예, 복날 되면은 삼계탕을 찾는 분들 많으십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식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요. 지난 22일 경기도 시흥의 한 철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 점점 거세졌고요. 순식간에 하늘은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화재 현장을 찾은 제작진, 불길에 휩싸인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는데요. 철물점은 몽땅 다 타버렸고요. 피해는 맞은편 건물 3층의 요양원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요양원 간판이 그을렸고요. 창문이 깨지면서 순식간에 많은 양의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중환자분들도 여기는 3층은 좀 많거든요. 중환자분들이 좀 의독했겠죠. 이것저것 일을 안 가리고 그냥
잡히는데도 막 선살같이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날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사이 요양원에서도 발빠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40여 명을 긴급 대피시키기 위해서 먼저 요양원 직원들은 침착하게 어르신들을 이동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직원들뿐 아니라 동네 주민과 의용 소방대원들이 힘을 모아서 어르신들을 업고 부축을 했는데요.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에 모두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요양원 어르신들. 하지만 당장에 어르신들이 머무를 곳이 없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인근 상가에 상인들이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날 어르신들을 보살펴준 상인을 저희가 또 직접 만나봤는데요. 햇빛도 뜨겁고 옆에 계시니까 이제 연기도 많이 마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계실 데가 없어서 저희한테로 이제 에어컨을 틀어드리고 한 거죠. 옆에 뭐 방앗간도 계시고 뭐 옆에 치킨집도 있어요. 그분들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지금 되게 고마우신 것 같아요. 옆에 보면서도. 네, 감사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외면하지 않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준 여러분 모두가 시민 영웅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다음은 현장르포 제3의 눈입니다. 백승주 아나운서. 네. 오늘도 준비하면서 참 답답함이 있었는데 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말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내젓고 저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일명 계곡의 자릿세인데요. 이 제작진이 취재해본 결과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자릿세는 물론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까지 현장 밀착 취재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단골 피서지 계곡, 빠지지 않는 돼지고기, 집에서 자주 시켜 먹는 배달 음식까지 곳곳에서 벌어지는 불법과의 전쟁. 피서지하면 모름지기 시원한 계곡이 떠오르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마음까지 싱그러워지는 푸른 숲.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다는 경기도 유명 계곡입니다. 빈 공간에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으려는 찰나. 여기 좀 깔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주인 없는 계곡에 돗자리를 깔면 안 된다는 상인. 심지어 계곡가에 빼곡한 평상이 이동 경로까지 막았는데요.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 이곳에서는 평상 대여가 당연시 돼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이 어떻게 자릿세가 나와요. 평상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복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자릿세 마련하는 것도 그렇고 기분이 나쁘죠. 우선. 그렇죠. 자주자주 오야 하면 거의 상권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한번 가고 방아 시험은 누가 가봤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자릿세 횡포. 방갈로만 대여하면 얼마예요? 3만 원? 아침에 오면 7만 원. 와. 빌리는 시간에 따라 가격도 달라집니다. 또 다른 가게, 이것도 상황은 같을까요? 방갈로 얼마예요? 지금 5만 원 받아요. 5만 원? 내년 하나 시키면은? 내려가서 먹을까? 남자들 하나 먹고 잠깐 있으면 상관없고. 여기 못 들었어? 그냥 앉아서만 밑에서 먹을 수 없어요? 안 되지. 여기는 이제 영업하는 데라. 사유지도 아닌데 땅 주인 행세까지. 심지어 주인도 여럿입니다. 평상 여기 대여는 얼마예요? 100만 원. 4만 원? 대여만 해놓은 거죠? 자리 아무 데나 상관없고. 자리를 지정해주는 상인, 위치에 따라 가격도 다를까요? 건너 자리는 이제 3만 원까지 해드릴게요. 아, 저쪽이요? 네, 돌다리 있죠, 계곡을 건너는 수고비쯤은 빼주겠다는 걸까요? 계곡 건너편까지 평상이 점령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 이게 불법인데 자기들이 불법인데 돈 내고 그냥 불법 그 과태료 내고 과태료 내고 하는 게 50만 원에서 150만 원의 과태료, 며칠 자릿세만으로도 충분한 금액입니다. 설마 음식을 사 먹겠다는데 자릿세를 받진 않겠죠? 할인 없이 얼마예요? 그래도 자릿세는 별도랍니다. 백숙이랑 조리탕은 안 받고 감자전은 비싼 음식을 먹을 경우 평상은 서비스, 최소 6만 원은 써야 인심을 쓰겠다는데요. 얼마예요? 10만 원? 3,000원? 여기 와서 여기 가면 되죠. 기사님들은 백숙이나 조리탕
컵라면을 먹고 싶을 수도 있죠. 그렇죠. 바가지 요금에 비싼 음식까지 권합니다. 불법 시설물은 물론 자릿세에 바가지 요금까지 과연 조치는 취해지고 있는 걸까요? 재료가 1차가 지금 부과가 돼서 50만 원 갔고요. 군청에서 과태료 통지까지 하는 데까지 시간이 한 2,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장사하는 시간이 불과 한 45일, 5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3차밖에 못 나가요. 이분들이 버는 돈이 과태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징역을 사게 한다든가 엄청난 벌금을 때리지 않는 이상은 이분들이 뭐 계속 하겠죠. 계곡에서 당연시된 자릿세,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휴가철 들뜬 마음을 이용한 불법 영업, 강도 높은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여름철 피서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역시 국산이죠. 국산이라는 표기에 소비자는 믿고 구입하는데요. 휴가철 기념으로 몸값까지 낮췄다는 국산 돼지고기. 과연 믿어도 되는 걸까요? 한국인 육류 섭취 1위라는 돼지고기, 국산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신데요. 말문이 막힌 정육점 직원, 원산지가 의심스러워집니다. 멕시코 돼지 목살이 멀리서 왔네요. 멕시코산 돼지 목살에 이어 깊숙이 넣어둔 박스 안에서 발견될 항정살도 국산이 아닌 칠레산이었습니다. 점검하던 중에 수입산 냉장 목살, 항정살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 진열대에 있는 고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열대를 가득 채운 돼지고기, 어디까지가 진짜 국산인 걸까요? 확인 결과 포장만 국산으로 바뀐 멕시코산 돼지 목살이었습니다. 이건 다 멕시코산 목살이고요. 이걸로 지금 작업을 한 걸로 보이고요. 국산으로 감쪽같이 속인 멕시코산 돼지 목살은 물론 칠레산 항정살도 국산의 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작업은 누가 하셨어요? 네, 어제 안 했어요? 어제 작업 누가 했어요? 저는 이게 국내산인지 저도 지금 일한 지 그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아갖고. 근데 여기 관리하시는 거 팀장님이세요? 네, 제가 경력이 얼마 안 돼서. 발뺌하기 급급한 이 직원,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팀장이랍니다. 한참을 발뺌하는 직원들. 결국 원산지 허위 표기를 인정하는데요.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외국산 돼지고기. 한 근에 4,380원짜리 돼지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면서 가격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해당 정육점은 원산지 허위 표기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더위에 꼼짝하기 싫은 여름, 귀찮은 우리에게 은인 같은 존재죠. 배달 음식의 위생이 불안합니다. 도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배달 음식 중에서 중식이 가장 불안한 음식 1위로 뽑혔어요. 그래서 먼저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짜장면 2,000원, 가격만 봐도 혹할 만한 곳인데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한 중국 음식점을 급습했습니다. 아니기를 바라면서 들어선 주방. 그런데 한눈에 봐도 위생 상태가 심각합니다. 아무렇게나 방치된 짜장 양념. 또 다른 파리들이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이러잖아요. 자연스럽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파리들. 가스레인지 주변 기름때는 가게를 연 이후로 한 번도 닦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양념통도 엉망입니다. 냉장고에서 뚜껑 없는 양념의 정체는 케첩 같죠? 아니 사장님, 양념 뚜껑은 다 어디로 치우신 건가요? 다른 쪽 냉장고에서는 더 심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밤인데 상할까봐. 예? 볶음밥인데 상할까봐 넣는 건데. 대처하려고 한 게 분명한데요. 손님한테 나가지 않고 그럼 어떻게 모자라요? 재사용이 아니라는 그 말 믿고 싶습니다. 냉동은 마이너스 18도 이하여야 돼요. 4도나 높은 온도를 가리키는 냉동고 온도계. 막 였다 다른 해가지고 변명이 구차합니다.
냉동고수 식재료의 상태가 걱정되는데요. 온도 차이 탓에 물까지 뚝뚝 떨어집니다. 물을 한 번 열었다 해서 이렇게 온도가 뚝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전기세 끼려고 놨는데 사장님 말대로라면 냉장고 수리가 시급하네요. 불쾌감을 줄 만한 위생 상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중국 음식점입니다. 깔끔해 보이는 식당인데요. 주방을 찾아봤습니다. 이곳의 상황은 좀 다를까요? 여기 가루 닦아도 이 뭐야 너 이거 너는 씨 매일 닦다고 오늘까지 닦았냐? 닦고 빨리. 단속반에 등장해 제발 저렸나 봅니다. 매일 닦았던 것은 맞는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잘 안 닦이네. 이게 여기 원래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안죽게 뭐 붙어 있는 거? 안쪽이요. 때문에 닦는데 아침에 제가 막 해가지고. 근데 반죽이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닦아놔 보다. 다음 거 해야 되는데. 식자재 보관 상태는 또 어떨까요? 복도 곳곳에 떨어진 담배꽁초, 흡연 장소인가 했더니 주변에 식자재가 가득합니다. 담배 연기를 잔뜩 머금었을 재료들. 저 배추 같은 주정에다 넣으셨네. 창고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식품위생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건 과태료 대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충이 접근하기 딱 좋은 곳에 보관된 식자재들. 이 역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음식점. 식사 시간이면 만석을 이루는 동네 맛집인데요. 배달 전단지에 친절하게 적혀있는 원산지 표기. 이대로라면 맛집이자 진정한 착한 식당입니다. 국산이라던 쌀. 그런데 방금 사용한 듯한 이 쌀은 미국산입니다. 근데 왜 원산지 표시는 쌀 국내에서? 아니 마트에서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그 사이에 맞춰라 그랬더니 국내산이 3만 2천 원 넘어가 버리면 이걸로 갖고 내가 그렇게 해나 본데. 심지어 2014년산 2년이나 묵은 쌀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냉동고 안은 안 봐도 상상이 되는 상황. 유통기한을 보시면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예요. 유통기한이 무려 2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 여기 냉동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맞다, 잠깐만, 저걸 못 봤어요. 잠깐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급히 주방장을 찾는데요. 심지어 냉장 보관용 생닭을 냉동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 사장. 이거 안 쓴대요. 네? 안 쓴대요. 주방장이 됩니다. 주방장을 핑계 삼는 뻔뻔함까지 보입니다. 보관하면 이게 뭔 제품인지 아냐고요, 이걸. 얼음까지 다 넣어놓고 이거. 원산지 허위 표기에 유통기한 경과가 더해져 영업 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배달 음식의 대명사 중식,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전수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8월 말까지 잡아서 이제는 먹거리가 안심해도 되겠다. 이런 인식이 확고히 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 지속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지는 코너입니다. 윤지연 씨. 네, 한 부부가 있습니다. 2013년 7월 13일에 결혼해 3년 뒤 2016년 7월 13일 나란히 땅에 묻힌 부부. 이 부부는 사망한 뒤에 이 생후 10개월과 생후 30개월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사망한 뒤에 인터넷에 올라온 호소에 많은 이들이 해결책은 없는지 안타까워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시청자 제보 시작합니다. 와, 잘하네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기 전 아이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던 영상입니다. 영상 속 환하게 웃는 엄마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1일 강원도 정선군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한 부부의 차량. 차량 안에 함께 타고 있었던 남매는 교통사고 후 9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사투를 벌였습니다. 교통사고 후 인터넷을 통해 남매의 소식이 제보되며 가해 차량 보험사와의 내용을 두고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남매가 입원해 있는 강원도의 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매는 지난 19일에야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요. 어린 남매는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부상을 입었지만 너무 어려 정밀 검사는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 사고로 남매뿐 아니라 유가족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딸 자식 같은 며느리까지 둘을 잃었는데 지금 엄마 아빠는 사실 병석에 누워있어야 맞는 거예요. 눈물밖에 할 게 없어요. 슬퍼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행사를 오갔기 때문에. 우리 새끼들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한시도 손주 곁을 떠날 수 없는 친할머니.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젊은 제가 딸 수의 아들 합니다. 너무나 착하고 이쁜 며느리. 딸이 내 소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 얼마 되지 않은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길 줄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부부에게 가장 행복했던 7월 13일. 결혼기념일은 함께 땅속에 묻힌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결혼기념일날 둘이 땅속에 들어갔습니다. 저 새끼들을 키우려고 못 따라간 제가 한이 되고 진짜 훔퉁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살려갈지. 앞과 뒤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파손된 사고 차량. 당시 교통사고가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짐작할 만한데요. 교통사고 후 9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남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 남매의 상태가 걱정됩니다. 아유, 애기가. 얼마나 힘들었어. 남매의 담당이를 만나봤는데요. 생후 10개월인 둘째는 두개골 골절로 경막 뇌출혈이 있으며 향후 어떤 상황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외상으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골절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아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뇌가 눌리고 있거나 나타나는 증상이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불가능하고 증상이 없는 건지 표현이 안 되는 건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적 치료 타이밍이라든지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죠. 무엇보다 제보 내용대로 가해 차량 보험사와 협의를 이루기 위해선 아이들의 정밀 검사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너무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주오던 트럭과 부부의 차량이 충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세대가 왔거든요. 차세대가 저쪽에서부터 컴퓨터로 보면은 추월하는 게 보여요. 저 커브에서 그냥 튀지 못해가지고 그냥 꺾어서 들어와서 사망한 부부의 블랙박스에 그날의 사고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파란색 차량은 1톤 트럭인데요. 이 트럭은 하얀색 차량을 앞질러 나와 부부의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차 앞에 승용차가 한 대 가고 있었고 또 앞에 화물차 2대가 가고 있었는데 이 차량들을 추월하다가 자기 차선으로 진행을 했는데 차량 그 중심이 돌리면서 다시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그 그랜저 차량하고 충격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아유, 얼마나 빨리 가시려. 트럭 운전사의 돌진으로 남편은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고 아내는 첫째를 밖으로 꺼낸 뒤 이송 중 사망했습니다. 사고 이후 부부의 집은 모든 것이 사고 전으로 멈춰 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엔 내 가족의 단란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유가족은 갑자기 떠나보낸 부부와 부모 없이 남겨진 두 아이를 보면서도 슬퍼할 겨를 없이 남매의 간호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가해 차량 보험사가 유가족이 요구한 간병인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물며 차에 그냥 가만 앉아있다가 누가 와서 툭 박아 치료비 받는 세상인데
정말 아이들 아파서 어떤 간병이나 치료를 필요하는데 그런 약관이나 규정에 의해서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억울한 거죠. 보험회사는 약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규정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 방법은 없고 방법은 가불금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급해드리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보험사 약관상 전문의에게 식물인간 또는 사지마비로 인한 100% 장애 판정을 받아야만 간병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려서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 판정 진단을 충족하기 어려운데요. 없는데 누가 간병을 하고 누가 보호를 하고 주위의 가족들도 지금 거의 다 마비 상태예요. 경제활동 하나도 못하니까 그 가족들은 누가 살려요? 약관 해석으로 논란이 된 남매의 소식이 전해진 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보험 약관에 의하면은 이 두 어린 아이들은 개업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험 약관은 식물인간과 완전 사지마비만 주거든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 그 상태가 사지마비랑 똑같죠.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하면 당연히 개업이 인정받을 수 있죠. 인터넷에 제보 후 보험사는 남매에게 간병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유가족은 여전히 답답하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SNS 통해서 알려지게 돼서 뭐 간병인을 지원을 해주겠다, 뭐 치료비를 해주겠다, 뭐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 식구들한테 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간병인 지원을 두고 유가족과 승강이를 벌이는 보험사. 간병인 지원 범위 확대를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어린 남매를 위해 보완돼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청자 제보는 궁금합니다. 네, 사람이 만든 약관이 사람보다 중요할까요? 회사의 사정이 있겠지만 아무쪼록 생각을 다시 한번 고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7월 26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